1980년대의 도쿄의 부동산 광풍과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QQQ, QLD, TQQQ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라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마법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일본의 땅값처럼 기술주의 융성을 담보로 끝없이 상승할 것 같은 나스닥 시장을 보며 우리는 종종 환상에 빠집니다. 명품 브랜드와 고급 술집이 밀집해 있던 1980년대,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는 사치와 허영에 대한 욕망이 한데 뒤섞여 흥청이고 있었습니다. 긴자의 호스티스들은 명품으로 온몸을 감고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접대를 도왔습니다. 어딜 가나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거품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었고 훗날 우리가 QLD, TQQQ의 변동성 속에서 겪게 될 탐욕과 공포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의 최전선에 있었던 버블 전사고지마 노부타카는 직원 50명을 거느린 대형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며 총자산 8천억엔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긴자의 특유의 묘한 분위기를 이용해 은행 대출 관계자들을 타겟으로 삼았고 하룻밤에 수백만 엔을 우습게 쓰는 그의 배포의 시중은행들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평가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자본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끌어와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지마는 도쿄의 빌딩 70채를 소유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연간 매출액 5천억엔 순이익만 1,500억엔이 넘었습니다. 교토의 명문 양복점에서 특별 주문한 호랑이 모양의 수가 놓여진 최고급 양복을 입고 다니며 그는 호랑이가 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맹신은 비단 전문 투기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국민적 엔카 가수 센 마사오조차 가수 활동으로 쌓은 지명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3천억대의 부동산 사업가로 변신한 그는 억만장자 마사오로 불리며 자가 헬기로 전국을 날아다녔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미술 감독이었던 스즈키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울트라맨과 고질라 등 일본 SF 영화의 고전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는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양복점을 팔고 은행에서 6억엔의 대출을 더 받아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1985년 9월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3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은 고수익을 쫓아 토지와 주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토지 불패의 신화가 에도 시대부터 내려오는 일본인들의 핏속을 타고 흐르며 도쿄를 휩쓸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대기업과 부동산 회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인수하고 크리스티 경매에서 피카소와 반 고흐의 명화를 사상 최고가로 싹쓸이했습니다. 이들에게 투자는 불을 과시하는 수단이자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끝없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장기 우상향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것이 경제의 위험을 무시한 채 TQQQ의 전 재산을 거는 일부 야수의 심장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불만이 터져나오자 일본 정부와 대장성은 1990년 부동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1년 사이 금리를 2.5%에서 6%로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마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대출 규제로 투기성 매물이 쏟아지며 마침내 지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국권에 보이던 일본 경제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토지불패라는 신앙이 깨어진 것입니다. 은행 대출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았던 버블 전사들은 하나둘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집과 빌딩을 팔아도 폭락한 가격 탓에 은행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술감독 스즈키 씨는 개인 파산을 선고받고 도망치듯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국민 가수 센 마사오도 수천억의 빚을 지고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 양복을 입고 호령하던 고지마 씨는 1,000억엔이라는 빚에 굴레를 쓰고 일본 최고의 빚쟁이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연쇄부도는 은행들에게 엄청난 부실 채권을 안겼고 은행들이 줄도산하며 12조엔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평범한 서민들마저 깡통맨션의 피해자가 되었고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1억 중산층 사회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우에노 공원에는 차가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처참하고도 뼈아픈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투자하는 QQQ, QLD, TQQQ의 명확한 방향성과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버블은 실체가 없는 광기와 감당할 수 없는 타인 자본 즉 빚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120%씩 빌려 묻지마 투자를 했던 그들과 지금 우리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QQQ는 실체가 없는 땅 투기가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나스닥 100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QLD와 TQQQ는 이 강력한 미국의 경제 성장 엔진에 2배, 3배의 레버리지를 더해 우리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명검이라도 다루는 자의 실력이 부족하면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일본의 투자자들은 거품에 취해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 경제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고 무리한 빚을 내어 TQQQ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1980년대 고지마 씨가 하던 파멸의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계좌는 반토막을 넘어 처참하게 녹아내립니다. 나스닥 시장 역시 수많은 조정과 폭락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스스로 통제 가능한 여윳돈으로 자신의 멘탈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큼만 투자해야 합니다. 금리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냉정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비용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듯 두려움에 떨며 시장을 완전히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변동성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현명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QQQ를 통해 계좌의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여윳돈을 활용해 QLD나 TQQQ로 공격적인 수익을 노리는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락장이 왔을 때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대신 철저한 분할 매수, 즉 적립식 투자를 통해 단가를 낮추며 수량을 모아가는 인내심입니다. 1991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추락했지만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기술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딛고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투매를 던질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싼 가격에 세계 최고의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레버리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투자 원칙을 저버리고 빚을 끌어다 쓴 인간의 오만한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QLD와 TQQQ의 그 극심하고 뼈를 깎는 변동성을 묵묵히 견뎌내는 자만이 훗날 달콤하고 압도적인 수익의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한 빚을 피하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장기 투자라는 투자의 정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로 무장한다면 나스닥의 거대한 성장은 곧 여러분의 압도적인 부와 경제적 자유로 돌아올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시장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